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하기 코칭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서원대학교 TRE 센터의 남희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은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포인트를 함께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 좋은 팁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단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식 호흡의 원리, 문장 연습, 또 공명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하기를 혹은 좋은 말하기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보통들 할 때요, 제가 지금 말하기에 관련된 수업이나 말하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을 좀 진행을 하면서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그 4명의 다양한 말하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 텐데요. 어느 주부가 말하기를요, 저는 말하기만 떠오르면요 항상 긴장하고요,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이게 사적 대화가 됐든 아니면 더더군다나 5사람 또 6사람 이상이 될 수 있는 공적 말하기가 되면 더더군다나 얼굴이 빨개져서 얘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대학생 볼까요? 대학생 신입생들이나 아니면은 3학년, 4학년 돼서 자기 전공 과목을 원활하게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수업 중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발표 혹은 생각 나누기,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동영상이나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 교수자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학생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잔뜩 좀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나누는 일도 어려운데다가 좀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아니면 바로 상대 학생과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논증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입생들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이제 강단에 서야 될 사범대 학생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회사원요, 우리 신입사원이 되거나 우리 중견으로 가기 직전까지는 자기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굉장히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럴 때마다 심장이 너무 빨라지고 또 호흡이 불규칙해지죠. 또 어때요? 입이 계속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기에서 숨이 차게 되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전문성을 갖고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떨림의 목소리를 타인에게 전달한다? 이거는 어때요? 저 사람에게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조차도 살짝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서는 조직원대로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편차가, 제가 많은 조직들, 여성단체, 공무원, 아니면 또 다른 의사들 집단 이렇게 가서 특강을 할 때도 그분들이 매번 이제 호소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마지막 4번째는요,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제 그분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고객을 만나서 상품을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말만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갈라지게 되고 또 하이톤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4명의 사례를 들어서 먼저 말하기에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4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호흡의 문제. 자신감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친근감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아닙니다. 호흡이 길지 않고 호흡이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매번 불안하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들을 강의도 진행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온 결과죠. 자, 그럼 호흡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말하기가 중요한가? 왜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 말하기에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봤더니요. 말하기라고 하는 건 삶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또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아니면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사적 이 말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중연설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의 역할에서 아니면 허리의 역할에서 조직원의 역할에 있어서의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거기서 길러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전 세계 대통령이 됐었던 버락 오바마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스피치에 관련된 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 미국에서 거의 토크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이 여성도 또 손석희 같은 우리 분도 힐러리 클린턴 또 대화의 신이라고 하는 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전부 다 이제 외국 사례만 좀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거의 자기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런 것에 그들의 포인트가 어떤 지점인가를 고민해 보니까 바로 호흡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기 코칭에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호흡은 누구나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먼저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증상이 좀 있었었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사람이 갖고 있었던 증상들이 내가 골고루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일반 사람들, 가족들, 친한 사람들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진단 유형을 제가 봤더니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호흡이나 발성, 발음 때문에 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준비도 많이 했는데 심장이 너무 캄캄되고 말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을 잡기 위해서 호흡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되고요. 호흡으로 정리가 되고 단전이 단단하게 탄도가 회복이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물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토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문제점을 진단을 해드렸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요. 먼저 저는 호흡도요. 흉식 호흡은 안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해야 되고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발성.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아니면 저처럼 저는 지금 오랜 기간 지금 30년 이상을 10년 정도의 방송 또 25년 차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가 많이 지금 단련이 된 편이죠.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단전 혹은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원천이 돼서 이 목소리가 단단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결정짓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 이 복식 호흡의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흉식 호흡 말고요. 들숨과 날숨을 깊게 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몸이 이완이 돼요. 입에 침이 고이고요. 쭉 풀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경직됐을 때랑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침이 마르죠. 침이 마르게 되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떨리죠. 남들이 나만 보는 것 같죠. 내가 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할 것 같죠. 이런 공포감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이 부교감신경 상태로 만들어져서 이 잔류신경계가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거의 원천이 복식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의 가장 좋은 것이 긴장 완화와 집중력을 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에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식 호흡 원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복식 호흡에 우리가 호흡하면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요거를 일식 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 우리가 이 한 세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 복식호흡은 들이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횡격막이 우리 그 갈비와 밑에 내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 횡격막이 요 횡격막이 이 수축을 하게 되죠. 흉부가 팽창이 되고 저처럼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횡격막은 수축이 되면서 이 흉부는 크게 팽창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이마신 숨을 내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횡격막이 이완이 되면서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복식호흡, 호흡은 굉장히 간단하고 들이마시기와 내쉬기, 들숨과 날숨 이것이 한 세트가 돼서 일식 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의 기본적인 원리만 파악하시면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도 숨을 쉬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으앙 울음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숨을 쉬게 되는 거고 사람이 죽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은 어때요? 폐의 공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게 삶의 시작과 죽음과 같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 흉식과 그 복식 호흡에 있어서 들이마시기와 내쉬기만 이용하시면 들어 누워서도 들이마실 때는 배가 이렇게 나오게 내쉴 때는 배가 홀쭉하게 하는 거. 이건 자세는 여러 자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 앉아서도 들이마실 때는 배가 팽창되고 내쉴 때는 홀쭉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식 훈련법을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6개월 아이들 보게 되면은 어디로 해요? 흉식으로 안 해요. 복식으로 해요. 배가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복식 호흡을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흉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폐까지 경직이 돼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복식 호흡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 말씀 한번 드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게 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 2, 3, 4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내서 4초간 들이마시고 내쉬기는 8초간 이게 들숨과 날숨의 일을 1대2로 한번 이걸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5회를 반복하실 건데 제가 첫 번째만 좀 호흡을 좀 넣어드릴게요. 자, 먼저 들이마시죠. 들이마셔보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내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들 들이마시는 것은 속도감 있게 마셔도 괜찮은데요. 날숨, 내쉬는 것은 천천히 해서 끝까지 내보내셔야 합니다. 내보내실 때 이 손바닥을 자기 배꼽으로 이렇게 대시면은 그 배꼽 단전이 단단해지면서 홀쭉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는 항상 손을 이렇게 해서 자기 배에 대고 그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느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복식 호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4초간 들이마시고 호흡을 멈춰요. 4초간 멈추고 4초간 내쉬기. 이거는 4초간 들이마시고 8초간 내쉬는 부분에 변형된 것인데 이 부분들 어느 것이 더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들을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식 호흡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이 복식 호흡의 원리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언제? 일어나셔서 몸 스트레칭 하시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자기 호흡 끝을 따라가 봅니다.
들숨, 날숨은 길게 1대2의 비율로서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해보시면은 말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해소하는, 말하기를 잘하고 남들 앞에서 떨리지 않고 남들 앞에서 얘기할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해소가 됩니다. 얼만큼요? 적어도 21일, 3주간은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아까 누워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가셔서 하시면은 제일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그 동의보감에서 나온 것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호흡을 들숨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이미지로요. 여기 회음부부터 시작해서 등줄기를 따라서 끌어올려서 머리 맨 부분, 정수리 부분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날숨을 하실 때는 이 앞서서 아래로 쭉 내려오신다고 그 이미지로 계속 떠올리세요. 제가 이거는 고급 단계나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말하기에 있어서 제가 얼마만큼 8할 이상이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떴으니까 요거대로 해서 이미지로 해서 훈련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잘 되지는 않고요. 영상 돌려보시면서 제가 앞서 제시했던 사안들이 잘 이루어지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연습을 할 텐데요. 한 호흡으로 길게 말하는 거. 아까 들숨보다는 날숨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날숨이 들숨과 1대2의 비율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바늘길을 꽂을 때나요. 정교하게 뭔가 할 때는 어때요? 들숨의 뜻은 잘 안 돼요. 어때요? 날숨 할 때 정교하게 서의 붓글씨를 쓰고 우리가 정교한 일을 바늘귀를 꼽게 되고 숨을 죽이고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날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날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아까 부교감신경으로 자율신경가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호흡으로 말을 해야 돼요. 한 호흡은 날숨으로 어디까지 한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할 때도 날숨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 빨간 줄에 이렇게 체크를 하나 해놨죠. 여러분들 들숨 날숨 훌륭하게 연습하시고 나서요. 속도를 조금 빨리 경쾌하게 해서 적어도 빨간 줄이 체크된 이 지점까지는 한 호흡으로 숨 쉬지 않고요. 날숨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속도 제가 빠르게 하지 않았어요. 돌리지 않았어요. 한숨 한 호흡에 날숨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읽어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호흡 챌린지를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게임처럼 해서 뭐 상도 한번 주시고 한번 해보시게 되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 다 이걸 한번 해보시게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회사 동료들끼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여기에서 한 호흡으로 길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말하기가 자연스럽고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고 낭독의 그 연습 사례를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다 슬래시를 쳐놨어요. 슬래시를 치는 부분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 날숨으로 한 호흡으로 한번 해보시고 더 효과적인 거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선 자세 다리 한쪽을 들고요. 다리 한쪽을 딱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읽은 상태에서 여기 슬래시 친 곳에 매일 제가 5분 동안 아까 호흡하라고 말씀드렸죠. 5분 동안에 이 글을 낭독을 하세요. 자, 낭독을 하고 낭독한 것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낭독한 걸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확인을 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훈련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동료 앞에서 이제 무대로 올라가서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말하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복식 호흡을 할 건데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낭독을 할 것이냐. 저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뭐 한석 씨나 아니면 뭐 양희은 씨처럼 타고난 어떤 그런 울림통을 가진 사람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목소리가 뭐 얇아요.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상관없어요. 자, 제가 최적의 상태를 한번 찾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손을 여러분들 코끝하고 입하고 해서 이렇게 대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까지 이 떨림이 손에 전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들숨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복식 고음, 날숨에서 찾아지는 요 형태, 요 형태가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의 목소리로서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걸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 공명을 활용해서 아까 복식 호흡을 이용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말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적어도 떨림이나 입마름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공명을 활용을 해서 복식 호흡과 더불어서 말하기 훈련을 할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 녹음을 꼭 하셔서 내 목소리 상태가 어떤지, 내가 내 목소리로 인지하는 게 생각보다 낮구나 혹은 생각보다 높구나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제 목소리 방송에 나오는 걸 듣고 목소리가 저렇게 낮아, 허스키해? 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녹음한 목소리를 듣는 거, 이건 자기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연습 1, 2, 3, 4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한 가지만 당부드릴 거는 나, 니, 너 일정한 톤으로 하나, 둘, 이게 이라고 하는 약간 공명을 찾은 상태에서 같은 톤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3개의 센텐스, 3개의 문장을 한 10번 정도 계속 훈련하시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 좋아집니다. 기분 좋아지는 거 확인하시면서 한 번 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하기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호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말하기에 여러 가지 스킬이나 여러 개 버락 오바마처럼 아니면 레리 킹처럼 대화의 신이 되고 싶다, 아니면 면접을 잘하고 싶다, 발표 잘하고 싶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적 대화에서도 떨리지 않고 사람들 아이 컨택하면서 말하고 싶다. 뭐 해라? 복식 호흡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인지해 두시고요. 2가지 훈련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매일 5분 정도의 명상 자세로서 복식 호흡을 진행해라. 얼만큼? 3주 정도는 진행해라. 또 매일 어떤 센텐스, 어떤 문장도 괜찮은데 낭독하면서 녹음하면서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분들의 성공적인 말하기, 거기에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